오라 반갑습니다. 오라 반갑습니다. 네. 감자모님, 장초딩님, 제뚜님, 777님, 제주님, 호야님, 사인코인터너님, 오라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라. 온도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예. 그래도 덥네요. 날씨가 습해서 그런지 굉장히 더운데, 잠깐만요. 역시 선풍기 틀어야겠어요. 이게 시원한 듯 하면서도 살짝 추운 이 왠지 모를 뭔가 어중간한 이 날씨. 선풍기 좀 틀고 왔습니다. 자, 오늘 소식들을 같이 살펴볼 거고요. 오늘 소식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공지 한번 말씀드리면은 잠시 후 대략 4시간 정도 후에 그 페이아이디 공개한 리프사의 작품 있죠, 최근에. 그거 개발자 컨퍼런스를 아마 새벽 1시에 라이브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페이아이디 공개되는 날에 저도 이제 그 개발자 컨퍼런스를 참여하는 걸 신청해 놓긴 했는데 시간이 시간인데라 역시나 라이브로 설명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이따가 잠깐 확인을 할 건데 화면 큰일 날 뻔했네. 네, 이따가 확인은 할 건데요. 네. 확인한 후에 아마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이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있다거나 또는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페이아이디 관련된 개발자 컨퍼런스 이따가 새벽 1시에 예정되어 있지만 라이브로 못해서 내일이나 다음 주에 다루게 될 거라는 거를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아이디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갖고 질문 주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내를 사전에 드렸고요. 자, 오늘 소식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소식은 US 세닛 관련된 게 나왔죠. 보시면은 미국은 양원제도라 이제 하원이 있고 상원이 있는데 세닛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죠? 상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뱅킹에 관련된 뭐 우리나라 뭐 법사위라던가 우리나라 뭐 교육위원회인가요? 정식 명칭이? 아무튼 되게 여러 가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이제 본인들 소속돼 있는 그 위원회에서 그 카테고리 분류별로 활동돼 있는 그런 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관계 부처의 활동을 감시한다던가 이제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청문회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진행을 하죠. 자, 마찬가지로 미국도 지금 보시는 세닛인 상원에서 6월 30일 날 현지 시간 기준이겠죠. 10시, 오전 10시에 라이브로 공개적으로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걸 방송하냐면 보신 것처럼 디지털 달러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타이틀이 요거예요. The Digitalization of Money and Payments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달러에 관한 것도 이제 이 청문회 자리에 증인들 몇 명을 뽑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구성을 했을 텐데 그들을 통해서 이제 청문회를 열어서 뭐 본인들이 궁금한 거라던가 그 방향성이라던가 본인들 입법 활동이 필요한 것들 다양한 질문이라던가 현황 확인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소식은 이 내용입니다. 증인으로 혹시 누가 구성됐는지 한번 이따가 Q&A 시간에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아직 그거는 제가 검색을 못 해봤는데 6월 30일이면 한 5일 정도 남았잖아요. 아마 정해져 있겠죠. 왜냐면은 그 사람들한테 서류로 미리 제출을 받거든요. 공개 질의를 몇 가지 추려갖고 이제 질문하고 그거를 이제 문서로 작성해서 사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미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소식도 규제 관련된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욕주 미국은 여러 가지 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비트 라이센스라는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라이센스를 운영하는 이 뉴욕주에서 이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를 완화시키는 걸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니까 로이터 기사고요. 보시면은 어디 있냐, 날짜가 아까 보였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자, 8월 10일까지 공개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공개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식으로 완화시키는 게 좋은지. 그래서 이런 완화에 대한 제안을 공개적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기사에 따르면 이제 뭐 비트렉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뉴욕주한테 비트 라이센스 발급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뭐 특정 암호화폐 거래소라던가 또는 이와 관련된 회사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이 비트 라이센스를 받으려고 시도하는 기업들 중에 수년 걸릴 수도 있는 기업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좀 기사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어쨌든 뉴욕주에서 금융당국 쪽에서 이 완화에 대한 제안을 공개적으로 하고 나섰습니다. 상당히 좋은 거죠. 두 번째도 규제 관련된 거 환승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스프링 관련된 소식인데 페이아이디 그 개발자 컨퍼런스 4시간 뒤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새벽 1시일 텐데 아젠다가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환영 인사하고, 그리고 키노트 오늘 관련된 거 핵심 사항들 얘기하고요. 그리고 오버뷰로 이제 기술 관련된 거 데이비드 슈왈츠 CTO가 나와서 전반적인 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 어느 정도 했으니까 페이아이디 데모를 직접 이 참여 기업들 BRD 월렛이라든가 비트페이라든가 코인필드 이런 것들이 데모를 시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쇼케이스. 여기서 재밌는 거는 케빈 추, 원래 포르테 공동 설립자였잖아요. 랠리라는 곳에 CEO로 바뀌었어요. 여기 처음 보는 회사거든요. 못 가요? 검색도 안 되네요. 검색이 안 되는데 케빈까지 적어야 되나요? 무슨 회사죠? 또 새로 하나 설립한 건가요? 원래 여기인가요? 한번 보죠. 궁금하니까. 우리나라 사람 맞겠죠? 자, 어쨌든 랠리라는 회사 2018년 때부터 있었네? 겸직이었나요 원래? 아니 겸직이었네요. 2018년 7월부터 여기 CEO였고, 포르테는 현재도 겸직이네. 두 개 다 겸직을 하고 있네요. 랠리라는 회사는 뭐 하는 곳이죠? 한번 볼게요. 슈퍼차징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스, 블록체인을 통한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의 슈퍼차징. 온라인 비즈니스. 크리에이터들이 온라인 비즈니스 하는 거 관련해서 뭔가를 만들려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블록체인 쓰는 거, 그리고 디지털 에셋 쓰는 것도 나 있네요. 약간 그러면 요거 제 생각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네? 제가 볼 때는 약간 웹 모네타이제이션이라던가 이런 거랑 좀 비슷하거든요, 지금? 이 추상적인 문구만 봤을 때는요. 뭐 정확하게 타키라는 게 있네? 저도 오늘 처음 보는 거라 딱 이겁니다 하고 좀 찝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아마 예상키로는 그런 거 같아요. 나중에 제가 자세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블록체인 이용해서 크리에이터들 서포트하는 관련된 거거든요. 디지털 에셋 써갖고. 아마 웹 모네타이제이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걸 활용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거, 뭐 그럴 것 같아요. 예상으로는. 나중에 살펴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눈에 보여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쇼케이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엔지니어 팀에서 이 페이아이디에 대한 기술적인 프로토콜에 대한 자세한 걸 또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쇼케이스 하고 마무리 짓는 식으로 거의 한 4시간 조금 넘는 시간을 할당해서 라이브 컨퍼런스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공개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소식 나스닥 소식인데 요겁니다. 기사를 보면은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거를 공개를 했고요. 이미 제목에서 보이시다시피, 그러니까 나스닥이 제공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비스 고객들이 서비스를 이제 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 이번에 새로 나온 플랫폼이죠. 4세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클라우드로 구성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안에 디지털 에셋 스윗이라는 게 서비스가 같이 이제 결합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에서도 여러분들 느껴지시겠지만 디지털 에셋을 사용할 수 있는 찾아보니까 여기 적혀 있어요. 말 그대로 타이틀대로 디지털 에셋 관련된 거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보관이라던가 또 그리고 부가적으로 예를 들면 뭐라 해야 될까요? 서비스에 있어서 이런 즉각적인 반응, 그리고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그리고 이런 리스크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라던가, 그리고 이 안에서 뭐 발행을 할 수도 있대요, 디지털 에셋을. 그러니까 그게 뭐 증권 형태인 CTO를 얘기하는 건지, CTO가 아니라 STO 형태,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 이런 걸 얘기하는 건지는 명확하게 적혀 있진 않지만 어쨌든 약간 추상적으로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확실히 나스닥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전부터도 이런 디지털 에셋에 대한 관심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그런 입장, 스탠스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이런 본인들 서비스에 있어서도 블록체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제 추가적인 변화도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살펴봐야겠죠. 자, 그렇고요. 네 번째, 나스닥 소식이었고요. 자,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거 그 XRP 랩스에 있는 중 개발자인 윈드가 중 개발 전에 리플사한테 투자 받기 전에 만들었던 요 사이트 있죠? XRP 스탯.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갑자기 해외에서 굉장히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왜 받냐면은 요 부분 때문에 그래요. 요 부분. 그죠? 딱 봐도 기분 좋은 그래프가 있죠. 그리고 이 표에서 나타나는 내용은 XRP 전체 계정, XRP 레저상의 전체 계정에 이 퍼센테이지를 나눕니다. 보유 개수에 따른 퍼센테이지를 나눠서 지금 0.01% 최상위권 0.01%, 만약에 10,000개가 있으면은 지금 같은 경우 1개를 얘기하는 거죠. 전체 계정이 10,000개면 거기 0.01%니까 1개, 밸런스를 요 이상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거 점으로 찍어놨네. 심표로 해야 될 것 같은데 235만 6 잘못 얘기했다. 2,356만 1,516개,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0.1%에 해당되는 애는 최소한 77만 1,948개 이상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요 부분 있죠. 요거 3개. 그러니까 이제 0.1%, 0.2%에 속하는 애들, 그리고 0.5%에 속하는 애들이 다 이 보유량 트렌드 추이가 이렇게 떡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모양이고, 국내에서도 이걸 보신 분들이 여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그래프는 상당히 보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딱 이 부분, 다른 거 배제하고 이 부분만 보면 뭔가 최상위권 애들이 XRP를 막 영혼까지 동원해서 끌어모으고 있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만하잖아요. 근데 그 냉정함을 찾고 자세히 살펴보면은 옆에 이런 정보들이 적혀 있죠. 보시면은 날짜랑 그리고 날짜에 따른 그 밸런스 개수가 나와 있죠. 이것만 봐도 이 내용의 진위에 대해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2020년 4월 1일 날 이 0.1%에 해당하는 상위 0.1%에 해당되는 애들의 밸런스가 76만 883개 이상이었는데, 오늘날 2020년 6월 24일 기준으로는 77만 5,100개가 됐다는 거죠. 그럼 약 2달하고도 23일 동안에 이 0.1%에 해당하는 상위권에 해당하는 애들의 밸런스가 평균 여기에서 요거 빼면 나오죠. 얼마나 증가했는지 한
15,000개 증가했다는 얘기죠. 대략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15,000개. 자, 다음 봅시다. 0.2% 상위권에 해당되는 애들은 밸런스가 얼마 늘었어요? 38만 9,856이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39만 3,070개입니다. 그럼 뭐 대략 3,000개죠? 3,000개 조금 넘는 정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0.5%는 한 300개 정도 늘었네요. 이해되시죠? 그래프만 보면은 뭔가 막 상위권 애들이 엄청난 막 영혼까지 동원하는 막 추매로 막 매집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은 그닥 많이 갖고 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설명드렸죠. 그냥 뭐 0.1% 애들도 지금 15,000개 늘어났을 뿐이에요. 평균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최소한 한 뭐 20만 개 정도씩 늘었다 하면은 좀 기대해 볼 만한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은 별거 없다 정리를 하면은 막 홀리 쉿 이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오버하는데 내용을 안 봐서 그래요 이 사람들. 이것만 보는 거야 이거 막 떡상 그래프. 안타깝지만 별 내용 없습니다. 특별히 뭐 매집이라고 볼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자, 그래서 5번째 소식이었고요. 정말 저 오바가 홀리 쉿인 것 같아요. 자, 6번째 소식은 오늘의 메인 소식이 될 텐데요. 오랜만이요. 크리스 라센이 직접 움직인 건 굉장히 오랜만인데 그 월스트리트 저널 그 예전에 리플사가 그 어디죠? 그 포럼에 참석했을 때 다보스 포럼인가요? 거기 참석했을 때 그 현장에 리프사는 공식 초대받은 건 아니지만 현장에 부스 만들어갖고 월스트리트 저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리프사 스폰을 받고 그 자리에서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공개적인 인터뷰를 현장에서 가졌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때 언론사가 바로 지금 보시는 월스트리트 저널인데 여기가 CBA 사이트랑 또 관련 있는 곳인가요? 어쨌든 여기 지금 호스트는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랑 이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인터뷰했는데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한 26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다른 내용보다는 이제 이번에 좀 새롭게 얘기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핵심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 라센이 미국 정부에다가 블록체인 규제 문제 관련해서 일침을 가했어요. 이런 공개 언론에서 문제가 있다 똑바로 해 약간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자 지금 크리스 라센이 보기에는 이제 블록체인은 사실 차세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다. 이거는 뭐 신기루가 될 거냐 아니면은 그냥 한낱 잠시 등장했다 사라질 별똥별 같은 거냐 아니면 정말 미래의 기술이냐 이런 논란을 뛰어넘어서 이미 기정사실이다. 블록체인은 차세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될 거라는 건 기정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 정부는 중국이 통제하는 거나 다름없는 두 개의 암호화폐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그 두 개의 암호화폐가 뭔지는 거론 안 했지만 사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얘기하는 거죠. 왜 그거에 대해서만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둘러서 얘기한 거죠. 간접적으로 야 미국 회사가 이제 밀고 있는 XRP는 규제 명확성 하나도 제공 안 하고 아니 중국 마이너들이 다 지배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왜 미국에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느냐. 덕영님 10,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장초진님도 감사합니다. 아까 후원 주셨는데 제가 이제서 생각을 했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미국에서 명확하게 증권이 아니다 하고 심지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CME 그룹이라던가 그 시카고에 있는 CME라는 금융기관이 이미 CFTC 승인을 받고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선물 거래를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SEC 의장이 공개적으로도 항상 얘기하죠. 증권이 아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되게 클리어한 상태예요. 근데 반면에 XRP는 아직도 막 소송당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미국 정부에서 XIP에 관련돼서 뭐 얘기하는 것도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불만을 공개적으로 토로하고 있는 거죠. XIP도 빨리 규제 명확성을 제공해라. 이거 미래의 금융 시스템인데 이거 왜 빨리 정리를 안 해주냐. 지고 싶어 중국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일침을 가했고요. 아마도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그 선물거래위원회 의장을 했던 사람, 그리고 현재는 디지털 달러 재단의 공동 설립자인, 이름이 뭐였죠? 카를로스 뭐뭐였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이제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를 통해서 뭐라 해야 될까요? 페이퍼를 하나 발행을 했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뛰어넘어서 하면서 XIP에 관련된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였는데, 거기에서 XIP는 증권이 아니다. 공개적으로 그 내용을 밝혔었죠.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이뤄지는 거 보니까 규제 관련해서 뭔가 더 공개적인 액션들을 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이런 행동들은 좀 공격적이란 말이죠. 사실 뒤로 로비해서 끝낼 수도 있는데, 사실 규제기관과 리프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로비라고 해갖고 공개적이지 않은 자리를 통해서 그런 채널들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언론에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전 선물거래위원장이었던 사람 통해서 그런 페이퍼도 내놓는 거 보니까 약간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 사람들까지도 끌어들여서 약간 언론상에서 뭔가 이런 분위기라던가 이런 걸 리드하고 싶은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둘 중에 하나겠죠.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렇게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뭔가 확실하게 못을 받기 위해서 결정타로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들이 예전부터 로비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먹히니까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다른 우회한 방법으로 언론 자체도 끌어들이자, 언론의 힘을 얻어서 한번 비벼보자 해갖고 그런 취지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각들이 현재 존재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후자, 기존에 로비하던 방식이 잘 안 먹히니까 이렇게 언론전을 해야겠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나선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에 따라 뭔가 리프사 규제 관련해서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잘 안 돼서 이렇게 우격다짐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결정타 못 받기 위해서 이제 빨리 여기 규제 관련된 거를 끝을 보자 라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게 우리한테 좋긴 하겠죠. 그래서 정말 규제가 중요한데, 리프사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만 봐도, 그리고 예전부터 리프사가 2018년 말에도 그랬고 2019년 말에도 규제 제발 클리어하게 해주세요, 미국에서 이거를 많이 외쳤었잖아요. 그만큼 정말 규제는 중요한 문제로 보이는데, 아무쪼록 이 규제 관련돼서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 있길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정리 좀 해라, 미국 정부 뭐하냐. 자, 그래서 오늘의 주요 소식인 규제 관련돼서 이제 크리스 란센이 직접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한마디 했죠. 그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드렸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Q&A 시간 때 여러 가지 얘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Q&A 시간에는 아까 첫 번째 소식으로 말씀드린 미국 상원에서 공개청문회 하기로 했죠. 돈에 그리고 페이먼트, 이걸 관련된 이제 디지타이제이션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디지털 달러도 하나의 이슈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증인들을 채택을 해놨을지, 그리고 그 증인들한테 공개 질문을 뭐를 해놨는지 아마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있다면은 같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러 한번 가보시죠.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뿅!